봄이 꿈틀대는 갯벌, 경운기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철 빈손으로 보낸 적 없는 삶의 터전과 세찬 바닷바람을 이겨내며 500년의 봄을 맞이한 동백꽃을 만날 수 있는 곳. 동백꽃만큼이나 붉게 물든 별미, 아귀의 통통한 속살까지 맛볼 수 있는 시간. 충청남도 서천의 두 번째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다로 뻗어나간 공원이 멋스러운 죽산리 하소마을. 바다로 통가는 길목으로 경운기들이 하나둘 배를 끌고 나타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이때가 주민들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바닷길까지만 안내하는 줄 알았던 경운기가 물 안으로 배와 함께 들어갑니다. 우렁찬 엔진 소리를 자랑하며 넘실대는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데요. 사실 이곳에서 경운기는 갯벌을 달리는 주요 이동 수단입니다. 배를 띄울 수 있는 곳에 도착하면 이제부터는 배가 활약을 했답니다. 첫 여정부터 그리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배에 옮겨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닻을 내리는 사람들. 여기 물 빠지는 시간이 앞으로 한 30분에서 빠질 거예요. 여기 늦게 오면은 배가 물 빠져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바다가 아닌 갯벌을 만나러 온 것인데요. 잠깐의 휴식 시간, 이 달콤한 여유를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겨봅니다. 잠시 후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움직일 시간입니다. 도구를 챙겨 들고 배에서 내려 어디론가 이동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질펀한 갯벌 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물반 조개반인 풍요로운 갯벌이지만 물이 빠진 4시간 정도만 작업이 가능해서 서둘러야 하는데요. 백합, 바지락 등 많은 조개가 숨어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동죽입니다. 갈퀴로 긁는 족족 모습을 드러낸 동죽. 바구니를 가득 채우는데요. 하루에 100만 정도면 2톤. 이건 1년 12달 채취해도 돼요. 후손들한테 이게 물려줘야 할 이제 바다잖아요. 이제 깨끗하게 관리해서 후손들한테 자연 그대로 물려줄 계획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물론 내일을 살아갈 이들에게도 갯벌은 품은 보물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서촌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현장. 너른 갯벌과 거기에 몸을 기댄 어선. 그리고 조개를 캐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어촌의 정겨운 풍경입니다. 봄에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도 있습니다.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인데요. 낮고 조그만 동산이 동백나무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곳. 점점이 수놓아진 동백꽃이 한껏 자태를 뽐내는데요. 꽃내음을 맡으며 천천히 걸어도 정상까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마치 작은 앵두가 달린 듯 붉은 빛을 내는 동백꽃. 이젠 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데요. 동산만큼 키가 작아 어려 보여도 이곳에 뿌리 내린 지 벌써 오래. 남쪽 지방의 동백은 키가 7m, 8m에 자랍니다. 그런데 이곳의 동백은 나이는 500인데 키는 불과 3, 4m밖에 되지 않죠. 대신 뿌리에서부터 6, 7개의 가지가 나오면서
옆으로 가지가 뻗어요. 이유가 차가운 기온, 그 혹독한 자연을 이겨내고자 스스로 키를 낮추면서 옆으로 가지가 뻗은 거예요. 이곳 동백의 키를 작게 만든 건 바로 숲을 둘러싼 바다인데요. 거센 바닷바람도 주춤하게 만드는 봄 기운을 절벽 위 정자에서 마음껏 누려봅니다. 이렇게 잘 조성해 놓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 와봤어요. 꽃이 만발하고 이렇게 키 크고 뭐 무성한 건 처음 봐요. 꽃 자체도 좋고 나무도 푸릇푸릇하니까 뭐라 할까? 젊어진다는 느낌? 꽃잎이 떨어져도 시들지 않고 한참을 간다는 동백처럼 이제 막 한창인 서천의 봄도 그 찬란함을 오랫동안 간직할 겁니다. 그럼 이번엔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볼까요? 해발 300여 미터의 산 두 개에 둘러싸여 그 사이에 푸른 호수를 품고 있는 이곳은 서천 치유의 숲입니다.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이 1km나 되는 산책로를 따라 우거져 있는데요. 실제로 옛날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을 정도로 맑았던 호수. 지금까지도 예전과 다름없이 푸르름을 뽐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향에 취해 걸을 수 있는 둘레길. 이름 그대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인데요. 방에 맨날 닭장 마냥 갇혀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냥 여기 나오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아니 저 물 보고 멍 때리고 있어. 호수를 앞에 두고 산을 뒤에 두니 그야말로 배산 임수 명당입니다. 내려와서 이 코스가 너무 좋아서 세 바퀴 돌아요. 그러면 12,000보에서 11,000보가 되면 겉주 충분히 채우고 우리 친구가 그래 맨날 우리 보험 들은 거라고 건강보험 들은 거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바하고 돈 벌러 왔다고. 봄이 내려앉은 호수에 눈이 즐겁고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에 마음이 즐겁고 걸을수록 몸까지 건강해지니 이게 바로 일석삼조. 대나무 숲까지 다채로운 풍경에 한 몫을 더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연스레 추억 한 장씩을 간직하게 되는데요. 봄바람에 나부끼는 대나무 잎처럼 자연의 품 안에서 기분 좋게 마음이 살랑입니다. 금강과 서해가 만나 먹거리가 풍부한 서천이 자랑하는 대표 별미가 있습니다. 바로 못난이 생선, 아귀 요리인데요. 커다란 입을 가진 아귀는 생김새와는 달리 반전 있는 맛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산란을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신선한 아귀를 손질해 주는데요. 뼈와 내장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쫀득쫀득한 살점은 어떻게 요리해도 담백한 맛을 내는데요. 아귀의 맛과 풍미를 살려주고 비린내를 잡아줄 양파를 아낌없이 넣어주고 양념장까지 잘 풀어준 국물에 손질한 아귀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아귀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그동안 향긋한 미나리와 대파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주고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설탕 등 갖은 양념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준비된 재료에 잡내는 사라지고
살점은 적당히 익은 아귀를 얹어 한 번 더 푹 끓여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콤함을 한 번 더 입혀주고 콩나물까지 가득 올려줍니다. 다른 해산물이 안 들어갑니다. 미더덕이나 뭐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고기 원래 저희 집 처음서부터 거기 이제 고기 자체 오고 미나리 오고 요것만 들어갑니다. 다양한 해산물 대신 많은 양의 아귀로 본연의 맛을 강조한 찜 요리. 큰 조각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콩나물과 미나리로 아삭한 식감은 물론 시원한 맛까지 살렸는데요. 고소한 깨로 마무리해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매콤한 향에 먼저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이는데요. 2번 삶아 부드러운 속살과 살살 녹는 껍질까지 한 입에 즐겨봅니다. 보통 아귀찜에 들어가는 전분 가루를 넣지 않아서 더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매콤하지만 않고 겸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맛이. 그래서 좋은 맛을 내는 걸로만 이게 겸해져 있어서 뭐 해물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하나도 없이 더 맛있어요. 담백함. 폭신한 아귀살에 스며든 칼칼한 매운맛이 봄철의 입맛을 깨워주는 시간입니다. 빼곡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보물창고. 바다의 부드러운 속살에서 자연이 내어준 풍요로운 선물을 마주하고 수천 번의 손길로 바람을 수놓은 전통 모시의 멋에 취해볼 수 있습니다. 봄이 선사하는 아찔한 붉은 빛에 마음이 설레고 푸른 호수의 품에서 달콤한 휴식까지 맛볼 수 있는 곳. 지금까지 충청남도 서천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